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미세먼지가 최악인 가운데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고등학생들은 대책 없이 온종일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사유지인 농협 땅을 포장한 것을 두고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무원과 농협 간의 결탁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아닌 나머지 공공기관들의 합동 취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관심에 비해 참여 기관이 적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전라북도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올라가며 포근하겠고 대기질도 차츰 나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이 벌써 8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상황을 바꿀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노약자나 아이들에겐 더 답답한 상황인데요. 특히 학생들은 집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정화시설도 없는 좁은 교실에 갇혀 온종일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공기질, 박연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덮어버린 뿌연 하늘. 지난주 수요일 시작된 미세먼지 특보는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실내 활동은 늘어나고 특히 개학을 맞은 학생들은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연일 미세먼지 특보에 실외 활동하기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서자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꽤나 여럿입니다. 교실 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 바깥과 다름없는 대기질에 학생들 건강이 우려되지만 공기정화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피부도 많이 뒤집어지고 그랬는데 여기 학교가 되게 공기가 좀 많이 안 좋고 미세먼지도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돼서. 도내 중고등학교 4천여 학급 모두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번에는 효자동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도 미세먼지 농도는 15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섭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은 물론 한국 기준으로도 매우 나쁨 수준을 면치 못합니다. 아이들이 수업할 때 많이 답답해하고 창문을 열 수도 없어서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기도 하고. 활동량이 많은 쉬는 시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순간 20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공기가 안 좋아서 숨을 때도 불편하고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길게는 10시간 이상 활동하는 학교지만 미세먼지 대책은 전무한 상황. 교육당국은 16억 원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중고교 학생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이제 정확하게 지원 계획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예산적인 부담도 있고요. 이게 이제 매년 렌탈비니까. 수년째 반복되는 미세먼지 문제에도 매번 예산을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는 교육당국이 아니라며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된 어제 도내 공공기관들도 차량 2부제에 나섰습니다. 차량 운행을 줄여 미세먼지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일 텐데요. 실제로 운행 차량들이 많이 줄었을까요?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청 주차장. 뒷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입구에서부터 진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홀수 차량이 통제되면서 평소 붐비던 시청 주차장은 이렇게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벗어나면 사정이 딴판입니다. 주변 골목길은 물론 큰 길가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평소보다 부쩍 늘었습니다. 시청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한 운전자들이 차를 댈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도로를 점령한 것. 홀짝제로 차량이 줄었다는 건 시청 주차장이나 해당되는 얘기일 뿐 실제로는 교통 혼잡만 커진 셈입니다. 고창서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알도 못 왔는데. 느닷없이 여기 오니까 이러냐고. 도청 주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홀짝제를 시행하면서 주차장은 눈에 띄게 여유로워졌지만 청사 뒤쪽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수백 미터 줄을 이뤘습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공영 주차장 역시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은 차를 두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홀짝 운행하고는 실효성하고는 저는 연관이 없다고 보죠. 전라북도는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국민 의식인데
처음에는 안 지키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지켜지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해줍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가 시행됐지만 시민이나 당국 모두 실효성을 확신하지 못한 채 혼선만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노후 경유 차량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라북도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40년으로 추산되는 노후차 13만 5천 대 폐차 기간을 10년으로 줄이기 위해 올해 10,000대분의 폐차 지원비 226억 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CCTV 단속은 예산은 없어 운행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김제시가 마을 도로 포장 공사를 하면서 주민이 살고 있는 일부 구간은 누락시키고 사유지인 농협 땅을 포장해 줬습니다. 주민들은 시청 공무원과 해당 농협 간에 모종의 결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김제시 용지면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해 여름 김제시에서 아스콘 포장 공사를 했는데 어쩐 일인지 포장 구간이 뚝 끊깁니다. 포장이 끊긴 일부 세대는 오가는 길이 울퉁불퉁 깨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김제시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구간을 공사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모른다고 오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에서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없다 이거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농협의 앞마당이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단장돼 있습니다. 김제시가 포장해준 겁니다. 예산이 없어 마을길 포장도 못다 했던 김제시가 농협 앞마당은 번듯하게 단장해준 사실에 주민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도로 포장할 때 여기에서 취소된 만큼 농협 마당에다가 아스콘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의도적으로 취소시키고 그거를 깔은 것으로 이렇게. 김제시의 사업 도면에도 마을 일부 구간은 제외됐지만 농협 소유의 땅은 포장 사업 대상지로 설계돼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사유지인 농협공사에 사용된 건데 그 이유는 지극히 사적이었다는 게 김제시청의 자체 판단입니다. 해달라고 크게 뭐라고 그러니까 형님 뭐 친구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거기가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주민들의 도로 공사는 제외하고 농협에는 공사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제시와 해당 농협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김제 한 농협조합장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살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제 경찰서는 지난 3일 김제 백구면 일대의 도로와 경로당 등의 농협 선거에 출마한 특정 조합장 후보가 자질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유인물 40여 장을 회수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아닌 나머지 공공기관의 합동취업 설명회가 도내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는데 참여 기관이 4군데에 그쳐 아쉬움이 컸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우리 지역 대학을 나온 공공기관 취업자들이 취업 준비 요령과 면접 요령을 알려줍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이 귀 기울여 취업의 비법을 머릿속에 담아둡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 40가지의 주제를 만들어서 서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자료가 방대하게 나와도 금방 요약하고 숙지가 되거든요. 약간 체험형 인턴을 한번 해보시면 병영지 면접을 통과하시는 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합동 취업 설명회. 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산업인력공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와 선배 취업자들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다 보니까 준비를 다 하고 있죠. 어렵다 보니까 또 과정도 또 길고요.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자주 설명회를 열어 정보를 제공하지만 나머지 기관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각 지역본부에서 일할 지역 토박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무수한 공공기관 가운데 참여기관은 단 4군데에 그쳐 아쉬움이 컸습니다. 비이전 공공기관을 모두 연합해서 이런 행사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마다 사정이 있어서 현재 전북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 할당제를 하고 있는 곳이 6곳에 불과하고 절대적인 채용 인력도 적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전북과 광주, 전남을 묶는 광역 할당제까지 논의되고 있는 처지지만 전북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 1000여 명은 어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와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 등 정부의 노동계약이 마구잡이로 추진되고 있다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또 KT 상용직과 한국음료 등 도내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취업 청탁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전 공무원이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해 4월쯤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도청 소속 전 8급 공무원 48살 김모 씨가 잠적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 김 씨에게 취업을 청탁한 58살 이모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북 현대모터스가 베이징 고안과의 2019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 3대1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전북은 한교원의 선취골과 후반 이동국, 김신욱의 연속골로 전반 막판 장시저가 한 골을 만회한 베이징에 2골차 승리를 거두고 가시마에 이어 조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이동국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통산 37번째 골을 터뜨려 수원 삼성의 대안을 제치고 ACL 최다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는 예년과 달리 포근한 날씨의 영향도 적지 않은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봄꽃 개화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읍 벚꽃 축제도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어제였는데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에 봄꽃 축제 일정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벚꽃 개화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정읍 벚꽃 축제를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오는 30일부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읍 벚꽃로와 천변에서 열리는 올해의 벚꽃 축제는 정읍 예술제와 자생화, 자생차 페스티벌과 함께 열려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이달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정읍 천변 일원에서 벚꽃 축제를 개최합니다. 벚꽃 봄바람이 살랑이는 정읍으로 놀러오세요. 완주군이 전북 병무청과 손잡고 사회 복무요원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병무청은 매월 사회복무요원 전역 예정자 가운데 대상자를 완주군에 추천하고 완주군은 취업 컨설팅과 인건비 등을 지원해 관내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고용률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제사랑 장학재단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재단은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최종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고등학생은 연 120만 원, 대학생에게는 연 최대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홍삼 축제가 올해 문화관광 육성 축제로 선정돼 전문가 컨설팅과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외 홍보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지난 홍삼 축제는 가자 지난고원, 먹자 지난 홍삼, 놀자 홍삼 축제를 주제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마이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순창군이 올해 10억 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순창군은 이르면 9월부터 국내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 운영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 순창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와 환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할인율은 7%, 명절에는 10%를 적용할 예정이며 주민과 상인들에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해 공기청정기가 보급됩니다. 군산시는 관내 507곳께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노인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에 9억 5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창작 오페라인 춘향전이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가매체 미술가인 김병철 작가가 오늘부터 20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설치 작품을 선보입니다. 갤러리 숨에서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전통 자수 작품을 전시합니다. 군산 은퍼호수에 위치한 카페 산타로사에서 서양화가 이일순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오늘부터 28일까지 대하수목원에서 백두대간의 토종 사생식물의 씨앗과 꽃가루 확대 사진을 전시합니다. 전주시는 내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주특례시 지정 세미나를 엽니다. 군산 세관내 인문학창고 정담에서는 오늘 국립군산대학교 음악과 듀오의 밤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진행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념식에 참여할 학생 추념위원을 내일까지 모집합니다. 전주시가 청소년 수련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내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과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올라가며 포근하겠고 대기질도 차츰 나아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3도에서 낮 기온 11도, 익산 1도에서 11도, 동북권은 무주 1도에서 10도, 진안 0도에서 9도, 서해안권은 군산 4도에서 8도, 고창 2도에서 1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내 전 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으로 전주와 익산, 김제 등 3개 시군엔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고 나머지 시군엔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질은 차츰 나아져 오후쯤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